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미국에서 한국이 칩4에 들어와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그리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조건 맹종하지 않고 자주국으로서 우리 할 말은 하는 멋있는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을 한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기업에서는 걱정이 많죠. 이게 기업만 걱정할 일은 아니어서 우리 모두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박진 장관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왕이하고 양자회담을 한다고 하죠. 지난번에 박진 장관이 업무 보고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오해하지 않게 잘 설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그게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니 좀 갸우뚱하는 것이죠. 중국하고 우리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데 우리가 중국에게 변명할 게 있는 건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서 박진 장관이 중국에다가 이야기할 거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 이것을 중국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 사드 산불 그걸 유지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게 주된 것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이라든지 북한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실험을 하지 말라든지 하는 것에 중국이 힘을 실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바로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중국의 관영 통신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들이 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칩4에 참가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으로서 우리의 내정이고 우리가 할 일인데 그걸 왜 중국과 의논을 해야 하는가? 사드 산불 이거 우리가 중국에게 해명할 필요도 그들의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동맹국끼리의 일이다 하고 밝혔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쫓아가서 중국하고 그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칩4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드 산불에 대해서 현재 보면은 미국 측의 전문가들이 여기저기서 야단이 났죠. 이거 또 가서 중국에 머리 숙이고 오면 전 정권하고 똑같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래서 안보 위기까지 몰아닥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칩4 이야기는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 뭐 지금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서고 있고, 또 뭐 그 과학기술 관련 부처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미국이 지금 자주 드나들고 있는데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칩4라는 게 결국 그런 것이죠. 이거는 신냉전의 산물이다.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칩스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다고 하죠. 그래, 이게 간단히 말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칩4,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네 나라가 칩4 얼라이언스, 그래서 칩4 동맹입니다. 이거는 이 네 나라가 그 반도체에 있어서는 블록을 쌓고 벽을 쌓고 중국과 갈라서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틱톡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은 쉽게 오죠. 샤오미 안 쓴다. 이게 그러면 단지 제품을 안 쓴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안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갈라서는 겁니다. 우리 정보를 중국에서 다 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넘겨줬다. 그런데 이게 국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게 되면 바로 우리 무기가 무력화된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그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가 아니고 중국이 만드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텐데, 중국이 만드는 반도체냐 아니면 자유세계가 만드는 반도체냐가 갈라선다는 것이죠. 서로 섞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안보, 항공우주, 그리고 경제안보에 모두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요즘에는 의료장비 같은 데도 전부 반도체가 쓰이고, 그런데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반도체, 중국 땅에 공장이 있는 반도체는 쓸 수 없다. 그들이 저지른 그 여러 가지 그 범죄라든지, 그 총을 쓰지 않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누적이 되어 있고, 중국은 그만큼 위험하다 해서 이 신냉전이 속도가 붙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미국의 경우에 이번에 칩4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대만입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에 생산시설이 있다, 그거 안 된다, 이 정도만 이번에 백악관에서 그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었죠. 그런데 겉모습은 뭐였느냐 하면은 중국이 대만 가지 마라, 그거 우리 땅이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의 중국을 깨는 거냐. 그런데 겉모습은 그거였고, 윤석열 그 대통령실에서는 중국을 화나게 한 펠로시는 영접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그 내막은 뭐냐. 펠로시 의장이 대만 갔다가 한국 왔다가 일본 간 것은 바로 이 칩4를 공고히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게
그 속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은 이게 의전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 편에 서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뉴스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에서 그 전문가들이 이거는 미국을 무시한 거다, 배반한 거다, 뭐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하다못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냥 말로라도, 속이야 친중이겠지만 말로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칩4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딱 잘라낸 것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금의 그 행정부 박진 장관, 이들이 더 친중국의 색이 진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래,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는 건 뭐냐면 이 칩4에 들어가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이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게 60%다. 이 반도체. 중국이 40%, 홍콩이 20%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 전문가들은 이미 그 답도 내놨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왕이 아니다, 생산자가 왕이다. 그래서 중국에 반도체 안 주겠다고 하면 중국은 꼼짝도 못한다 지금. 그래서 만일 한국이 칩4 들어간다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장 다 철수해라, 이 소리 죽어도 못한다. 어째서 한국 정부는 항상 갑이 아니라 을이냐, 스스로 그렇게 저자세를 취하는 거냐, 이거만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미국의 칩4를 거부하고 중국 편에 섰다, 이게 심각합니다. 당장 8월 9일에 왕이하고 박지인이 회담을 하고 무슨 약속을 하고 올 것이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미래가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안보 위기까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죠. 이 칩4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8월 말까지 한국이 참가할 것인지 알려달라. 그러면 8월 말까지 알려주면 참가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건 안 알려주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예비회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일 이게 9월 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칩4에서 한국은 빠집니다. 일단은 그렇죠. 조정을 하지 않으면 빠지고, 그리고 9월 초에 예비회담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칩4 멤버가 아니니까, 칩4 동맹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구나. 뭐 간단히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국 편을 들면서 우리 국민은 9월에 가서 만난다고 하더라. 그 미국이 거절하면 미국이 나쁜 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8월 7일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예비회의를 하자 하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역제안, 거꾸로 제안을 했답니다. 미국은 8월 말까지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아라 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 놓고 이게 비공식 루트로 제안을 했답니다. 공식으로는 8월 13일까지 공식 외교 채널로 바로 이 요청을 하겠다. 왜 8월 13일 이사인가 하면 왕이하고 회담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뭐 상관없는 일이지만 공식은 아니고 비공식이다. 8월 7일에 비공식으로 역제안을 해놨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박쥐 노릇을 하면서 줄타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지금은 줄타기 할 때가 아니다. 한국은 확고한 미국의 동맹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윤석열 측에서 역제안을 하면서 내세운 게 기가 막힙니다. 하나는 칩4라고 하는 협의체 명칭을 바꾸자. 자기가 주인공 같죠? 한국 반도체, 뭐 삼성 없으면 나머지 세 나라가 꼼짝을 못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위세를 떠는데, 뭐 삼성은 미국에 이미 공장 가기로 했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마냥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 협의체 명칭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칩4 동맹이라는 동맹 싫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라고 바꾸자. 아주 좌파스러운 그런 명칭을 내세웠습니다. 중국스럽고 좌파스러운 명칭이죠. 그러면서 대원칙 2개를 또 우리가 내놓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라고 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 중국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왜 중국이 원하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이거 보면 윤석열 정권은 중국의 입이다,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표현에는 참으로 흉악한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참여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참여국에서 대만은 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시진핑 측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주도해서 칩4로 가는 여기서 대만 빼라. 대만이 중요한데. 이걸 윤석열 정권이 이걸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원칙 2개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 참여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안 된다. 이게 골자다. 이걸 넣어가지고 역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노릇한다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제 그걸 윤석열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의 이번 행정부는 중국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칩4 동맹을 깨고 있다. 이런 겁니다.
치포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 세계를, 이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후에 더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런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그렇게 앞으로 또 더 발전하는 기술이 더 발전하는 그 시기에 반도체는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치포 동맹을 만들고 블록을 쌓자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중국에 대항하지 말자, 중국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빼라. 그러니까 치포 그 이름도 바꿔라. 한마디로 치포 하지 말자, 이렇게 나선 것이죠. 그래, 한국은 이미 7월부터 7월 7일에 왕이 만나고 이번에 또 한 달 만에 만난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박진 장관, 거기서 이미 치포에 참가 안 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은 치포에 참가 안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치포라는 이름도 바꿔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 윤석열과 박진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치포라는 걸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키는데 협력하자는 뜻이다. 그러니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박진이 가서 이 치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역제안을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치포의 이름을 바꾼 이런 공급망 협력 대화를 하더라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라고 윤석열이 시켰다는 게 오해 없이 외교적으로 잘 하라는 그 뜻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치포는 중국을 배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의 안정을 깨뜨리는 게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박진은 마치 중국은 착한 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은 착하니까 공급망의 안정을 깨뜨리는 자들만 이 통제를 하고 그들만 거리를 두자는 거다 하면서 중국이라는 말을 쏙 빼는 겁니다. 원흉이 중국인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가 경제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경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에게도 경제를 해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경제를 책임져라, 이렇게 말을 해서 아마 뉴스 보는 국민들이 어리둥절했을 텐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죠. 안보를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안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돈이 있으면 안보가 되는 줄 알고 있다.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현 행정부가 중국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하는 치포를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그 사명을 띠고 중국을 수호하는 그걸 자처하고 나서서 말로는 미국과 중국을 중재하겠다. 미국하고 이제 동맹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왜 이것 때문에 떠들썩한가?
윤석열의 저러한 노골적인 친중 행각, 그것도 아예 중국 편에 서서 미국에 창을 겨누는 이제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런 건데, 얼마 전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왔을 때 김정은이 쪽에서 뭐 성명인가 발표했다고 하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는 것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거다 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신냉전 국면에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뭐 이게 한 몫이 되고 우리는 자유국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저 중국 쪽에, 그쪽에 붙으려고 한다. 그 신냉전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쓰느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쓰느냐, 러시아의 연료를 쓰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 신냉전은 갈라서는 겁니다. 뭐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야 뭐 별게 없겠지만, 이 반도체는 왜 중국하고 갈라서야 하는지 그걸 좀 봅시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이 미국 내에서는 칩스 법안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이걸 구성하는 것이 칩포 동맹이고, 그래 그 미국 법안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 여러 전문가들과 그 이야기를 한, 그 논의를 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 왜 이 칩포라고 하는, 이 칩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쓰는 그 전투기에 거기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지금 말한 이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전투기가 자기네가 필요한 대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에서 무기가 많이 갔죠. 그럴 때 무기 공급이 좀 느려지고 있다고 한 게 바로 이 반도체가 빨리빨리 공급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건 우리도 어리마연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 중국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북한이 해킹 범죄에서 거의 뭐 손꼽을 정도로 막강한 나쁜 쪽으로 이렇고, 그래서 지금 이 칩스 법안을 통해서 칩포 연맹을 가지고 블록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원칙은 그겁니다. 메이드 인 USA가 목표라는 것이죠. 앞으로 뭐 지금 보니까 5G, 6G, 그 다음에 NEXTG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 기술은 미국도 이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앞서서 갈 텐데,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오는 이 반도체, 이거는 중국 땅에서 더 이상 생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아마 이 법안에는 사이언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블록을 가지고 미래 안보, 우주 개발, 그리고 경제, 또 의학기술, 뭐 거의 모든 생활이 앞으로 이렇게 연계가 될 텐데, 거기에서 동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지금 이거는 거의 개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하원이 다 협력해가지고 또 공화당에서도 찬성을 좀 하고,
그 정도로 이게 앞으로 세계에서 앞으로 모든 여건이 나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블록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활한다. 즉 그런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게 칩4, 우리와 관계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미국에서 이 반도체 자체 생산 다 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도체를 세계에 내놓은 것은 우리 미국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이건 안 하고 다른 것만 계속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대만, 일본,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칩4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동맹하고 뭐 인도태평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를 봤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미래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건 돈 주고 사오는 물건이 아니다. 미국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신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간단히 설명이 이겁니다. 한국에서 사온 반도체를 우리 군이 쓰는 전투기에 꽂아 넣었을 때 우리 군이 안심하고 타도 되는가? 우린 그걸 원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걸 미국 내에서 다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 뭐 한국의 삼성도 미국의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저거 미국 근로자들 일자리 확보 문제인가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했죠. 일자리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안보다. 미국 내에서 만들고 미국이 이 과정을 다 보고 거기에 제3의 어떤 장난질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편리한 만큼 간단하죠. 그래서 이 칩4 동맹이라고 하는 데는 한국이 이렇게 배 내밀고 튕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이여야 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처럼. 국가는 다르지만 이제는 세계가 둘로 되면 운명 공동체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때 윤석열이 박쥐짓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 친했다고 중국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박진이 이번에 가서 무슨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러고 왕이는 그 무슨 갈라 만찬에 뭐 3분 동안 왔다 갔다나 그러죠. 얼굴만 휙 보이고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뭐 왕이 근처에 박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칩4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떼어놓지 말자고 하는 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우리 무기 만들고 하는데 중국 거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중국 무기 만들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반도체가 단지 돈 받고 파는 뭐 옛날식 무슨 PC, 장비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 중국을 건드리지 마라. 대만을 빼라. 뭐 하나의 중국이 원하는 그거에 무슨 그 충성맹세라도 해라. 그리고 칩4 동맹이라는 말 쓰지 마라. 이게 중국이 요구한 게 바로 이런 오만한 이런 것인가 본데 그 말을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 없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한국이 이게 중요합니까? 삼성이 중요하지. 그래, 이번에 당장 그 박진 장관에게 윤석열이 시켰다는 것, 박진 장관이 중국에 가서 하겠다는 것, 이게 미국을 지금 깨뜨리겠다. 미국의 치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신속하게 해야만 하는 게 이거다. 이유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그냥 통상 물건 팔고 시장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중국의 수출을 60% 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수출을 안 하는 날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치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인 것이고 그 제일 앞에 있는 거는 안보다. 또 치포는 동맹이다. 그 결속체가 그 동맹에 들어와서 거기서 생산하는 것을 이쪽에서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그 전제가 신뢰라는 거다. 신뢰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중국하고 똑같은데 중국 앞잡이를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친중으로서 중국 앞잡이가 됐다. 이제 당장 박진의 그 회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봐야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치포 참가 여부와 사드 산불 유지라는 거를 갖다 바치고 승낙을 받으러 갔다고 한다면은 이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치포는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그런 테러 집단을 앞에다 놓고 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상대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존속 이거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불장난을 치포 깨기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